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해서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이 된다면은 한반도 정세하고 직결되는 뭐 미국과의 이제 외교안보 또 우리와의 이 미국 대미 경제 협력 등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도 좀 관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차분히 좀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될까요? 사실 많은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여러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무역 다시 시작이 될 거고 그런 높은 관세가 예상이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 국가랑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시키겠다라고 했는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농산품이 상당히 관세가 셉니다.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평균을 잡아가지고 아마 한국도 적절한 수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적절한 수준에서 또 관세를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에너지 측면에서 석유나 석탄 산업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지금까지 많이 집중적으로 양성을 시켰던 전기차 이 부분의 산업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동맹 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정부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동맹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토는 이미 탈퇴를 하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최소한의 이제 관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이 이제 대표적으로 유럽이 공격을 받아도 미국이 안 올 거다라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공개적으로 흘리고 있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최근에 가장 큰 변수가 아무래도 트럼프 재선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동맹과 관련한 문제들이 지금은 적어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자산력이 많이 전개를 하고 여러 가지 동맹 협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략자산 전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괌이나 아니면 오키나와의 전략자산을 전개를 할 때 한국에 가까우니까 살짝 왔다가 가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맹국의 이런 전략자산들을 계속 많이 보내는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여기도 올 거다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다시 변하게 되면은 자주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 한반도까지 오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예, 그렇게 되고 특히 또 2025년에 우리가 한미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걸려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정부랑 협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2019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방위비 인상 요구를 계속 이제 견뎌내면서 결국에는 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결정이 났었거든요. 비슷한 그런 트러블이 분명히 생길 거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